재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ELS 그리고 ELB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잘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고 금리가 생각보다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신한의 ELS를 이 9%짜리 스텝다운형을 최대 손실 20% 논하긴 60인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다뤄달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또 나름대로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봤습니다. 투자 구조는 ELS와 ELB나 똑같습니다. 조건을 달성하라라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ELB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수익률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ELB 기준으로 5% 이상, 그다음에 ELS 기준으로는 한 10% 이상은 돼야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평점과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모습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점은 일단 제가 고르는 것 기준으로 4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고르시면 2점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생각보다 좀 입죠. 제일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새는 더 꼬아놨어요. 삼성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ELS 구조는 미쳤어요. 그냥 이름도 듣기 싫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한투나 전통적으로 미래나 신한 이런 상품들, 키움이나 이런 상품들은 전통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봅니다.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다 지네들이 유리한 구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좋은 조건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구조 먼저 볼게요. 각각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기 상환 조건이 되면요, 중간에 조기 상환을 시켜주고 돈을 돌려주고 끝나요. 금리는 많게는 20%라고 하더라도 여기 해당 조건에 당첨이 되면은 요거 주고 끝나는 겁니다. 원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상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만기까지 가서 가장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만기까지 가서 금리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중간에 다 상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만기까지도 상환이 안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은 85% 이상에 있을 경우에 이 각각의 행사차 1, 2, 3, 4, 5 6번의 총 기회를 주거든요. 6번의 총 기회를 주는데 첫 번째 기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만기인데 6번을 주니까. 근데 85% 이상에 있으면 삼성전자가 즉 15% 빠지지 않으면 3.4%를 주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6개월 동안에 15% 이상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신에 금리는 높아져요. 6.8%로. 요때 해당이 되면은 만약에 이때 이 사이에 삼성전자가 있었다. 100%와 85%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6.8%를 주고 끝나는 겁니다. 자, 물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요때까지도 상환이 안 됐다. 조기 상환. 그러면 요때는 25%까지 사이에 있으면은 17%를 주고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상환이 돼야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만약에 40% 손실이 나게 되면은 다행히 요 사이에만 있으면, 즉 마이너스 41%가 아니면은 이 금리를 주고 끝나는 거예요. 20%를 주고. 근데 만약에 40% 이상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부터 원금 손실이 40%면 40%, 50%면 50%, 만약 삼성전자가 1원이 됐어요. 그러면 99%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방적인, 위는 막혀 있고 밑은 뚫려 있는 이런 어이없는 구조긴 한데, 조건이 생각보다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조건 쓰레기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쁘진 않습니다. 잘 찾아보면요. 자, ELB는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도 사실 최근에는 그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가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85,000원인데 17만원이 된다라고 하면 5.01%를 주고, 200%가 안 넘는다. 즉 지금처럼 뭐 85,000원 아니면 뭐 3만원, 만원, 5원 된다고 하더라도 5%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5%를 주겠다라는 이런 구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키움증권이 예전에는 이 조건을 없앴어요. ISA 조건을 없앴는데 지금은 ISA에서만 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얘는 정말 노다지였어요. 그냥 5%를 무조건 받아가는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ISA에서만 가능한 상품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원금을 주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주고 별로죠. 근데 올라갈 때는 60%라고 해서 100원이 오르면 60원을 더 주고 1000원이 오르면 600원을 더 주는 그런 곱하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정한 수준만 줍니다. 4%뭐 이렇게, 5%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애매하죠. 너무 많이 오르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떨어져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보 같은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하세요.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얘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는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면 베팅할 만하죠. 올라가는 거 요만큼
삼성이 20%가 넘겠어 하시는 거죠. 지금 8만 원인데 20%면 96,000원이 넘겠어 하는 건데 지금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근처까지. 근데 키움 거 한번 다시 보면요. 중도 해제도 3%를 줍니다.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원래 중도 해제하면은 페널티가 적게는 5%, 많게는 10%거든요. 그러니까는 1억을 투자했는데 중간에 뺄게요 하면은 많게는 1,000만 원을 손실 보고 빼주는 거거든요. 5일 있다가. 근데 얘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3%를 주는 거예요.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하면 3%입니다. 물론 연환산이기 때문에 1할로 계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보통주가 200%가 이하인 경우에는 5%, 200%가 넘으면 보너스 0.1%, 0.01%, 0.01%를 준다라는 겁니다. 1억이면 바로 500만 원이에요.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한건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구독자님 물어보신 건데요. 자, 몇 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25816호고요. 가입하는 기간이 늘 있어요. 청약 기간이라고 해서 7월 19일부터 어제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2주 동안 모집합니다. 원래 일주일씩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한 명도 청약을 안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자를 봐야 돼요. 이자 어딨나? 이자 9% 준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까 ELS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손실 났을 경우에는 이제 무한 손실이거든요. 근데 얘는 최대 손실률을 20%로 고정해놨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 그냥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려다가 20%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것도 메리트가 있네요. 손실이 100%가 아니네. 그리고 만기는 3년이다라는 거. 만년기 3년이다라는 거 하는 건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묶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빼면은 아까 손실 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월지급식이에요. 월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를 월 0.75로 나눠서 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자를 중간중간에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걔를 또 적금 넣고 아니면 다른 걸 넣고 복리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괜찮습니다. 월 복리 형태인 거죠. 그리고 기본 자산이 주식이다.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건들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이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AMD예요, 여러분들. AMD. 그리고 얘는 테슬라고요. 두 개네요. 두 개는 좀 별로 좋진 않은데 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제 9%를 지급한다라고 했죠. 심지어 월 지급으로. 그러면 1억이면은 만약에 1억이면은 월에 75만 원씩 나옵니다. 와, 메리트가 있어요. 월 지급 조건이 있고요. 상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월 지급 조건은 또 이거 마우스가 이상하네. 아, 이거 또 자꾸 각져서 나와요. 써야 되는데. 아이씨. 자, 60%만 떨어지지 않으면 테슬라와 AMD 동시에 60%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일단 월 지급은 문제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60% 위에 있으면 60% 위에 있으면 월 지급을 주겠다라는 거고. 자, 보세요. 85% 이상에 있으면은 요걸로 봐야 되겠다. 요렇게 보면 되겠다. 자, 모든 기준 가격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월지급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 자동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두 행사 가격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85% 이상일 경우입니다. 즉, 이 테슬라와 AMD가 15% 빠지지 않으면은 이 약정된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익이 어디 써 있냐? 월지급을 주겠다라는 거구나. 자, 그리고 만기 평가일에 되게 이 새끼들 틀렸습니다. 이 새끼들. 자, 보세요. 만기 평가일에 만기 상환이거든요. 만약에 자동으로 중도에 상환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 0.75를 주겠다라는 건데, 자, 만기 평가일에 다 상환이 안 됐어요. 즉 15% 이하로 빠졌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기 평가일에 모두 60% 이상인 경우에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금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는 매월 받아갔으니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게 들어왔습니다. 없었거든요. 아까 최초 기준 가격의 50% 미만으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는 60% 이상만 되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 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라는 건가 60%라는 건가 되게 헷갈렸어요. 무슨 말이냐?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돈을 안 주겠다라는 거고 이 최대 손실률은 20%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가는 40% 빠졌지만 20%만 빠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50%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건가 했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6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이 투자 설명서 다 뒤져봤는데 50%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구조, 상황 구조거든요. 50으로 눈을 씻고 찾아볼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0%는 아니고요. 60%입니다. 즉 테슬라와 AMD는 특히 테슬라는 40% 빠질 수 있어요. 종목이. AMD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MD가
지금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좋았고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40% 빠지는 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변동성이 54%고요. AMD도 45%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0%를 기준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기본 자산이 변동성이 일단 50%가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만큼 아래든 위든 50%가 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지금 최근에 한 달 만에 한 50% 올랐잖아요. 한 40%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20%만 손실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별로입니다. 위가 9%가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위가 9%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밑은 20%인데 이것도 사실 뭐 빠지면 빠지는 거죠. 위가 한 15%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회원시키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1차에 다 조기 상환이 된다라는 시뮬레이션도 없습니다. 이거 다 20년 동안 시뮬레이션, 14년이네, 얘는. 원래 20년씩 하는데, 14년 동안 보면은 1차, 2차 때 한 83% 확률로 1차로 조기 상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얘는 사실 1, 2차에 다 쇼부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월급을 두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조기 상환 조건 15%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이 해당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걸린다라는 거죠. 과거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래서 두 번 월급 받고 75만 원 받고 다시 월급 주는 거예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얘네들이 또 좋아하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파생 상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걸 할 것 같아요. ELB입니다. ELB. ELB인데 6.5%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 0이고요. 코스피와 LG화학 기준인데 만약에 아까 그거 한다면은 6.5%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왜 테슬라와 AMD에다 목숨 겁니까? 리자드 하이파이브 형이라고 해서 자, 103% 이상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코스피와 LG화학이 3% 이상에만 최초 설정일보다 위에 있으면은 금리를 주는 거인데, 자, 이 리자드형이 되게 좋아요. 리자드형이 뭐냐면은 6.5%거든요. 6.5%가 뭐냐면은 요 사이에 있으면, 자, 원래는 103% 이상에 있어야지 이자를 준다라는 형태인데 리자드가 1년째 바뀌거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바뀌어요. 85로. 그럼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특별히 85와 103 사이에 있으면 6.5%를 주겠다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15%가 빠져도 6.5%를 주겠다는 건 되게 메리트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두 번째 거의 모든 부분들을 상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3% 밑으로 빠지면은 원금 보장이고요. 원금 보장이고 3% 이상 있으면은 이 정해진 때에 금리를 주는 건데, 두 번째 특히 1년 동안 최초 기준보다 두 번째 평가일까지 85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6.5%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냥도 좋은데 이것도 있다라는 거죠.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투의 마지막으로 똑같은 리자드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입니다. 얘는 10%를 주는 건데 전 이게 나아 보여요. 자, 어떤 구조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자 보세요. 25%만 빠지지 않으면 금리를 주는 건데 금리가 되게 높아요. 심지어는 그 다음 스텝은 70%고요. 그 다음 65%, 그 다음 60%입니다. 40% 빠지지 않으면 금리를 주겠다는 건데 가장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또 리자드가 있어요. 1년 차에 리자드가 있는데요. 자, 55%까지 늘어납니다. 1년 차에 45%가 빠지지 않는 조건이 갑자기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게 되면은 어차피 이 75% 위에 있으면은 이게 상환이 되겠죠. 10%로 상환이 될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1년 동안 1년째에는 특별하게 55%와 75% 사이에 있으면 20%를 주고 끝낸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걸릴 거예요.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한투가 ELS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 싼 거 안 봅니다. 그냥 키움이랑 한투만 봐요. 왜냐면 키우면 ELB ISA 조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고 나머지는 한 번씩 손님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때 한 번씩 봅니다. 근데 한투 테슬라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35% 낙인이거든요. 35%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무조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35%. 그러니까 손실을 보려면은요, 테슬라가 65%가 빠져야 돼요. 사실 이건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65% 빠진다 테슬라가 금융위기입니다, 제가 보기. 그래서 35%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30%를 주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죠. 또 혹시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헷갈리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책 소개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사주셨어요, 지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